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早上好. 오하요 고자이마스. 지금 서울 지역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비하니까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나는 아베가 떠올랐네요. 이 좋은 무드 있는 이 시간 이날에요. 아베가 또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로부터 아베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아베를 계속 지지하고 아베가 나쁜 짓을 획책하고 있는 수출 규제도 찬성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아베의 지지율은 예전만 같지 못합니다. 아베가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것, 뭐 여러 가지 군국주의를 강해가고 한다라는 것, 일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아베를 그만큼 이전처럼 지지하지는 않는데, 다만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죠. 아베는 지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출 규제는 잘하는 짓이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일본인들은 수출 규제를 찬성하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우리가 일본 사회를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우리가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면이 다른 것인가? 일본은요, 예를 들면은 토쿠가와 막부 시대가 성립되던 그 무렵에 전국 시대였습니다. 약 140여 년간 혼돈의 시대였거든요. 이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안정과 평화, 질서가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토쿠가와 막부는요, 유교와 불교를 일본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유교와 불교는 우리 조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식으로 종교 개혁을 해갖고 오늘날 일본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고의 하나를 잉태시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일본인들은 그 혼돈 속에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각자의 주어진 일을 산업공상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급도 관계없이 각자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원리 원칙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이고 그것이 곧 성불, 부처가 되는 과정, 즉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리키기 시작한 것이죠. 세뇌 교육을 한 것이죠. 뭐 그 이후로 일본인들은 지금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성실성, 뭐 원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노동을 신성시하는 일본인들의 직업 윤리라든가 일반적인 윤리관이 형성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일본인들은 남다르게 원리 원칙은 지켜야 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베가 바로 이것을 노리고 교묘히 조롱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원리 원칙 약속을 한국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한 부분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요번 이것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예를 들면은 한일 협정이라든가 혹은 위안부 합의 같은 것, 일본인들은 아베와 결탁한 일본 매스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죠. 한일 협정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국제 조약이다, 국제 약속이다.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국제적인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또 이것을 뒤집고 있다. 뒤집고 나왔다. 계속 이렇게 뒤집고 나오니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저런 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만 가르쳐주고 더 중요한 전체적인 것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여기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일협정을 왜 뒤집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한일협정 속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같은 것, 예, 국제협정 약속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의 정상적인 법 상식이지 않습니까? 위안부 합의 같은 것, 피해자,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아베 일파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은 희생당함으로써 그 수출 규제도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제재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한 감정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나가게 되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우려되는 것은 한일 양국 민심 사이에 이 앙금이 생기는 것, 이것이 정말 되게 우려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베 일파는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일본인들은 성숙합니다. 오픈마인드입니다. 아베 일파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 일부분의 정보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떡합니까? 아베 일파한테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길 바라기도 뭐하고, 우리가 직접 일본인들을 알려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몽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숙하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권에 대해서, 아베 정권에 대해서 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왜 우리 일본에서 저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 우리가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잘 알려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그 교류하고 있거나 교제하고 있는 일본 측 개인, 기업, 단체들에게 우리가 왜 그런지를 차분하게 잘 일본인들한테 알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일본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더 늘게 되면요, 일본 사회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일본 사회도, 일본인들도 아베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롱당했구나, 아베에 의해서 소중한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뻔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2 일본 사람들, 일본 사회가 아베를 질타하고 아베 일파를 일갈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시간은 좀 걸리지만 맨날 단기적인 해법만 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베는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머리 나쁘지 않습니까, 아베?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가 그랬거든요. 한 나라의 군주라면요, 자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오명이라든가 불명예를 받는 것도 아랑곳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아베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나라 군주가 국가 자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일본은 나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명이라든가 불명예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주변 국가 이웃 나라에게 악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선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베는 하나만 알고 전체를 모르는 그런 머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면서 한일 관계를 계속 나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일본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나라의 평판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베 씨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베상, 아나타와 이마 와라떼로 되쇼. 시카시歴史は きちんとあなたの汚い名前をきちんと覚えていくでしょう。反面教師としてですね. 말씀드린 것은요, 아베 씨, 당신은 지금 웃고 있겠지만 역사는 당신의 그 더러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로서. 오수근이었습니다.